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 강의 15번째 편 위령공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자왈 장문중은 장문중입니다. 장문중 노나라의 대부입니다. 공자보다도 조금 이른 시기에 장문중은 기절위자여 인저 지유하해지 현이 불여 입야로다 이랬습니다. 장문중은 노나라 대부 장문중은 공자보다도 조금 이른 시기에 이제 정치인이었는데 역사적으로는 노나라의 당시 이제 주변 정세와 관련해서 노나라의 국익을 지켰던 꽤나 유능한 정치인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이제 역사적으로는 그런데 공자가 논어에서 장문중을 몇 번 언급을 하는데요. 이 장문중에 대해서 공자의 평가는 조금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문중의 전체를 다 비판을 한다. 공자가 그런 비판적 인식을 가졌다. 근데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제 어떤 포인트들을 짚어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장문중을 비판하는 게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저 앞에 5편에 5번째 편에서 장문중을 공자가 이야기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요게 채인데 큰 거북, 그러니까 거북이라는 건 살아있는 거북이라기보다 죽은 거북의 껍데기를 말하는 겁니다. 큰 거북의 껍데기를 거라고 하는 건 이게 이제 사람이 집에 산다 그러면 거주한다 그러지만 여기서는 보관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거북의 껍데기를 보관을 하는 그런 공간, 그런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산절 조절을 했다 이런 표현을 공자가 합니다. 산절 조절. 요것은 그 산에 집에 이 거북 껍데기를 보관하는 집에 그 기둥이나 들보나 또는 그 들보와 지붕 사이에 이 작은 기둥이나 뭐 이런 것들, 즉 목재를 사용을 하는데 그 목재에 산을 그러니까 뭐 공포 같은 거 기둥하고 들보를 연결하는데 이제 그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그 나무의 공포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할 적에 거기에다가 산의 모양을 조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작은 동자기 중에다가 물풀의 그 학적인 그런 문양을 이렇게 이제 새겨 넣는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대단히 화려하게 그 집을 지었습니다. 화려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문중을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들을 했었는데 공자가 이 사람은 정말로 진정한 의미의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려고 요 사례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는 지혜롭다고 하는 것을 그 번지라고 하는 제자가 물었을 때 지혜로움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지인이라고 했거든요. 사람을 아는 거라고. 근데 지금 장문중의 이 행위는 그 기준에 비추어 보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의 역사를 전개시켜 오면서 진전시켜 오면서 경험한 시행착오와 지혜로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행착오를 했던 것들은 자꾸만 배제를 시키고 지혜롭다고 판단을 받은 그런 방법들은 자꾸만 권장을 해서 그래서 인간의 경험이 축적이 되어서 조금씩 더 진전된 방향으로 나가는 게 인류의 역사잖아요. 공자는 그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되느냐
했을 때 그것을 과거에 우리들이 경험했던 인류가 경험했던 역사적 사례들에 비추어서 그때 잘했던 것 혹은 잘못했던 것을 오늘에 대입해 가지고 잘못한 방식이 아닌 잘했던 방식대로 이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것은 뭐냐 그러면 큰 거북이 껍데기를 보관하는 집을 만드는데 이렇게 화려하게 지었다는 것은 이렇게 화려한 공간에 거북이의 껍데기를 보관을 함으로써 이 거북이에게 뭔가 더 내가 정성껏 대하고 그래서 이 거북이 껍데기로 나중에 내가 점을 쳤을 때 더 신령스러운 점괘가 더 정확한 점괘가 나와주기를 바라는 심리가 이 거북이 껍데기를 보관하는 집을 이렇게 화려하게 짓게 만든 거죠. 신에게 감사를 해야 되고 경배를 올려야 되고 하는 것은 공자가 동의해요. 공경하다. 그렇지만 그 신을 멀리 해야 된다고 공자는 말했어요. 경이원지. 자꾸만 모든 인간사에 저 신을 끌어들이면 하나부터 열까지를 저 신한테 다 물어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무민지의.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백성들의 올바름, 정의로움 여기에 힘을 써야지 귀신은 공경하고 멀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죠. 그 얘기 이런 것들의 기준에 두고 보면 이 거북이 껍데기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 장문중이 설령 어떠한 점괘에서 신령스러운 아주 기가 막힌 점괘들을 얻어서 뭐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혜롭다고 할 수는 없다. 이제 그렇게 비판했던 게 저 장문중인데요. 여기에 장문중이 이제 또 나왔습니다. 장문중을 뭐라고 했냐면 기절이자연적. 그는 절이자일 것이다. 절이자. 요게 지위예요. 지위. 지위. 근데 이 지위라고 하는 것은 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라고 하는 것은 덕이라고 하는 거하고 비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런 그림을 보여드렸을 거예요. 여기가 위고 여기가 덕이면 이렇게 됐을 때 덕하고 위가 전부 이렇게 높은 사람, 수준이 높은 이 사람을 군자라고 하고 이렇게 덕도 위도 낮은 사람을 소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위가 높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회적인 사회 영향력, 지위가 높다고 하는 것은 사회의 영향력이죠. 영향력이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결정을 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그 공동체 안에 그 나라 안에 그 사회 안에 속한 사람들한테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를 도둑질한 자다 그랬습니다. 도둑질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도둑이라는 게 내게 아닌 것을 훔쳐온 사람이잖아요. 내게 아닌 것을 훔쳐서 자기 것인 것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둑이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당연히 그 자리가 다른 적합한 인물에게 가야 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절위예요. 절위. 자리를 도둑질한 자다. 그러면 그 자리에 어떤 그 정부 조직 안에 어떤 자리든 그 자리에 부여된 고유한 역할과 소임이 있습니다. 그 소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역할에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거죠.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 정말 주인이 되어야 할 사람이 못 오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자리를 도둑질해서 빼앗아서 가지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장문중은 그런 자다는 거예요. 왜 공자가 이렇게 장문중에 대해서 얘기하냐? 동시대에 유하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하예라고 하는. 근데 이 유하예의 어질물 알고도 지 유하예지 현
유화해가 현하다는 거를 알고도 장문중이가 알고도 불여입야로다. 더불어 서지 않았도다. 더불어 함께 서지 않았도다.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대부, 장문중이가 이제 대부였는데 이 대부쯤 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각 부처별로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처의 고유한 어떤 역할들도 있겠지만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끊임없이 훌륭한 인물들을 발굴을 해서 그걸 조정에다가 임금에게 추천을 해서 그 유능한 인재가 조정에 와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것. 그것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또 하나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유화해가 어진 사람이다. 그걸 장문중이 알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이 유화해가 높은 지위에 올라와서 나라에 그만큼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장문중이 했어야 될 텐데 그걸 알고도 자신과 더불어 나란히 함께 조정에 서는 그 기회를 장문중이 주선하지 않았다 그거예요.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유화해가 자신하고 같은 레벨의 같은 반열의 그런 대부가 되는 것을 장문중이 시기했거나 알았다고 그랬으니까. 몰랐으면 모를까 알았다면 그런데 그 사람한테 기회가 돌아가도록 해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시기 질투이거나 아니면 시기 질투까지는 아니어도 애써 무시하고 그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 개인의 감정이 개입된 거죠. 유화해에 대한. 국가로 보면 나의 개인적 감정을 배제하고 국가로 보면 유화해는 반드시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여기에 현이라고 했으니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고 있었던 장문중이 그러면 주선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리자다 이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장문중이 특별히 나쁜 짓을 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거북이 껍데기를 보관하는 화려한 집을 지은 거라든가 이거라든가 하는 것은 악행을 저질렀다. 이거는 아니에요. 악행을 저질렀다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조금 더 장문중한테 뭔가를 더 기대하고 요구하는 이제 그런 거 그런 심리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4장을 보시죠. 자왈 궁 자후이 박채거인이면 즉 원원은이라 그랬습니다. 궁 자후이 예, 여기 번역물이 빠졌는데요. 궁, 몸소, 자후,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후하게 하다 하고 박채거인, 남에게는 박책하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어인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후자가 있죠. 두터울 후. 여기에 박자가 있죠. 박. 그러면 이 두 개는 정반대되는 글자입니다. 후하다, 박하다, 두텁다, 얇다. 그러면 여기 뒤에 박자 다음에 책자가 나왔으니까 여기에도 당연히 책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책, 질책, 책망 하는데 어인, 타인에게, 남에게 그걸 한다 그랬어요.
남에게 책망하기를 박하게 한다 이랬어요. 여기는 그러면 나에게 책망하기를 후하게 한다. 이렇게 해야만 후책어기 박책어인 이래야 딱 정확하게 대꾸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 논어에서는 요 표현이 생략이 됐어요. 이 생략이 된 것은 왜 생략이 됐냐? 뒤에 요 말이 있으니까 방금 제가 여기에 메워 넣은 것처럼 요걸 근거로 요걸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한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 자자가 있잖아요. 자자가 있으니까 여기 뒤에 어기라는 게 사실은 필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자가 있고 여기 수로가 나오면 자기가 자기한테 이 수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예컨대 남을 죽인다 그러면 살인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할 때 나를 스스로 죽이다 이렇게는 표현하지 않아요. 요 기자를 생략을 해요. 자살 이렇게 한다고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걸. 그러니까 요 주어가 요게 이제 주어까지도 그 기능을 하는 건데 이것이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의 목적어 대상이 뒤에 나와야 하지만 스스로 자자가 이렇게 수로 앞에 나오면 뒤에 그 행위의 대상이 생략이 돼요. 왜냐하면 이것과 이것이 다 자기 자신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책자 같은 건 요게 수로가 요것을 이렇게 하는 행위 요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살려서 그 대입해 넣을 수가 있으니까 앞에서는 생략을 한 거고 요 자자가 있기 때문에 뒤에 어기도 생략이 된 거고 요것에 근거해서 요것을 찾아 넣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후이 박책어인 그러면 스스로 나 자신을 책망하기를 후하게 하고 타인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은 박하게 하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요 궁자는 몸소, 직접 이런 뜻으로 이제 쓰는 부사입니다. 몸소 스스로 나 자신에게 나의 잘못에 대해서 스스로 내가 내 자신한테 책망하는 것은 후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망을 하기를 박하게 한다면 즉 원원은이라 그랬죠. 원망을 멀리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원원은이라 이렇게 됐는데 이 원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있고 남이 있다. 그런데 나 자신한테는 책망을 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나 자신한테 내가 책망하는 것을 박하게 하고 반대로 같은 잘못을 했는데 남이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책망을 후하게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원망을 하겠죠. 자기 자신한테는 한없이 관대하고 너그럽고 용서하고 우리들한테 상대방 남들한테는 한없이 모질고 원칙대로 한다고 그러면서 모질게 하고 이렇게만 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원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후하게 할 거면 자기 자신한테도 후하게 하든가 자기 자신한테 책망을 박하게 하고 너그럽게 용서를 하려고 그러면 남들한테도 그렇게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너그럽게 하면서 남들한테만 이렇게 각박하게 하면 남들이 원망을 한다. 그러니까 반대로 나한테 오히려 후하게 하고 남들한테는 박하게 한다. 그러면 이 원망을 멀리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해석이 하나 있어서 더 소개를 해드리면 원망을 멀리한다 그럴 적에 이제 남들이 나한테 원망을 안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보통 해석을 하는데
재밌는 해석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냐면 이 말을 남들이 이 말이 남들이 나를 원망하지 않는다. 요게 지금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요것뿐만 아니고 나도 남을 이 원자가 틀렸습니다. 원망하지 않는다는 뜻도 이 안에 들어있다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해석이 있어요. 그게 다산의 해석인데 뭐라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떤 일이 잘못돼서 그 책임 소재를 따질 적에 내가 그 책임을 더 후하게 나한테다가 그 책임 소재를 나한테다가 돌리게 되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내가 남을 원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책임 소재를 남한테다가가 아니라 나한테다가 돌리게 되면 그 책임 소재가 남한테 있다고 내가 보면 남을 원망하게 되겠죠. 제가 잘못해서 이게 일이 잘못됐다고. 그런데 그 책임 소재를 나한테 더 후하게 돌리게 되면 내가 남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서 원망을 멀리한다. 이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남한테 책임 소재를 박하게 돌리면 남들한테 탓을 덜하게 되게 되니까 남들이 나한테 원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그거는 앞에서도 얘기했던 거고 이제 다만 내가 남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말도 이 안에 들어있다고 그렇게 다산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도 한번 참고를 할 만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